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2주 강의입니다. 우리 교수계획표에 보면은 11주차에 되어 있는데, 11주차 두 번째 내용이죠. BTS와 BTC와 BTS 희망으로 가자, 뭐 이런 이제 단원인데,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프랑스의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역사학파인데 아날 학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역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역사를 구조사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역사는 어떻게 보면 BTC와 BTS를 통해서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BTC나 BTS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터인데, 그때 조금 이제 조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그차크, 이 독일어로 이제 지그재그라는 말인데 의성어입니다. 그 다음 또 그 미셀 세르의 엄지 세대에 대한 조언, 뭐 이런 걸로 이제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프랑스 사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역사학인 아날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날이라는 말은 불어로 연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 책이 뭐 무슨 연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날 학파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들은 역사를 정치, 외교사, 대부분의 역사는 정치사나 혹은 외교사, 전쟁이나 그 다음 뭐 정복이나, 그죠? 그 다음에 정치 같은 경우는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다, 왕정에서 뭐 민주정으로 뭐 이런 정치 변동사라든지 국가 간의 외교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날학파는 정치 외교사보다는 어디에 관점을 두냐면은 사회사에 관점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또 이들은 막스주의 유물사관도 거부하죠. 막스주의의 사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막스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대 노예주의에서 중세 봉건제, 그 다음 자본주의로 이렇게 바뀌고 공산주의로 바뀐다는 이런 역사관도 거부하고 이제 결국 정치 외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을 거부하고 사회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회사를 중요시하죠. 특히 이제 1세대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문제사적인 접근을 해요. 역사에 있어서 문제를 찾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 구조, 정치 변동, 뭐 외교 변동까지 찾아내는 것이 문제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루시앙 페브로라든지 마르크 블로크 같은 1세대 아날학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문제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1세대 이야기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2세대. 2세대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사람이 구조주의와 그 다음에 역사를 결합해 가지고 독특한 역사관을 제시하는데, 이게 바로 구조사와 국면사, 사건사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브로델의 책 가운데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 49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과 같은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며 지리와 기후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뭘 이야기하죠? 지리와 기후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뭐 대신? 사건 대신. 왜냐하면 사건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질이나 기후, 뭐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요 지리적인 조건 플러스 뭐를 한단 말이에요. 지리적인 조건과 사회를 함께 다루면서 뭐예요? 역사 전체를 조망해야 된다. 조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건과 변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이 구조입니다. 구조로 역사를 파악한다. 그래서 구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로델의 역사 이해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건사, 그리고 국면사, 그리고 구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하층 부분, 중층 부분, 상층 부분. 요 상층 부분을 사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중간 부분을, 중층 부분을 국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하부 구조를 구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다로 치면 그래요. 바다로 치면은 막 파도가 이렇게 치는 표층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다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층이 있을 것이고, 심해, 그래서 심층이 있을 거죠. 그래서 이 심층은 구조사고, 중간층은 국면사고, 파도가 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부분은, 파도가 치는 저 부분은 바로 사건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사는 역사에 있어서 무엇을 다루느냐? 주로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혹은 인물의 활동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국면사는 뭐냐면 매일의 사건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사유 및 행위를 제한하는 큰 흐름을 말합니다. 그게 국면이죠. 지금 국면이 전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표층적인 어떤 단순한 인물들의 어떤 만남, 갈등, 사건, 이런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성하는 커다란 국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국면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국면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개인들의 사유 및 행위를 제한하는 큰 흐름을 국면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구조사인데, 구조사를 이 브로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기지속을 이야기해요. 장기지속. 이 장기지속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 지속되는 기간이 길장자를 쓰니까 길다라는 그런 뜻이죠.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를 구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세기가 지나야 구조사는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장기 지속을 확인하거나 혹은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세기에 걸치는 시간대를 관찰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의 기반인 도구에 대한 장기 지속을 통해서 구분한 거죠. 돌을 사용하느냐, 뭐 구리를 사용하느냐, 쇠를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구조사의 어떤 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적이며 긴 시간대를 포용함으로써만 의미가 드러나는 물밑의 거대한 흐름을 사전에 포착함으로써 요술과 마법의 주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충 혹은 사건사를 통해서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국면사를 넘어서 그 심층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요술과 마법의 주문을 피할 수 있다. 근데 이 역사의 국면과 구조를 알지 못하면 단지 표층적인 부분만 이렇게 하면은 요술이라든지 마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떠들썩한 사건들은 많은 경우 순간들, 다시 말해서 이 커다란 운명의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며 바로 이것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BTS하고 BTC하고 연결해 볼 건데 어떤 이야기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는 뭐 잘 알겠죠. 이 BTS 같은 경우는 K 한류를 이끌었던 그룹 아니겠어요? 방탄소년단. 근데 K 한류를 통해서 그 다음 뭐가 됐어요? K 방류,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류가 아니고 방역, 죄송합니다. K 방역. 그 다음에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됐고, 프로 축구도 개막되었는데, K 스포츠. 우리 뭡니까? 홈런 친 다음에 빠따 이렇게 그 배트를 던지는 거. 배트 플립인가요?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또 신기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K 스포츠. 물론 이제 미약하지만 아직. 그 다음,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뭡니까? 이제부터 이제, 고3이 먼저 등교를 했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들, 이제 저학년들도 등교하고, 점차, 이제 그 면대면 수업을 이제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뭐 했어요? 줌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K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K 에듀케이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속에서 윤리적인 행위, 에티켓,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K 도덕성, 뭐 K 윤리, K 에틱스, K 모랄,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BTS를 통해서 코리아, 한국이 이제 세상의 어떤 뭡니까 대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거기에 스타트가 BTS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BTS 하나, 또 하나는 이제 BTC인데,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BTS하고 BTC하고 앞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묶어서 BTC와 BTS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글자가 똑같아서 묶은 것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 혹은 더 나아가 인류의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개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BTC, 비트코인은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블록체인은 블록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잖아요. 체인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모나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프니츠는 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 없는 단자. 뭐 원자하고 개념이 비슷하긴 한데, 이 단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식으로 얘기하면 창 있는 단자가 뭐냐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죠. 여기 기록하고 여기 기록하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중앙은행 시스템을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혹은 기축통화였던 지금 달러, 위안화는 아직 이제 뭐 달러 역할을 하기는 이제 쉽지 않겠죠. 지금 미중 전쟁이 이제 뭐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홍콩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라든지 혹은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 대신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가상화폐가 새로운 화폐 체제를 만들어내 버리면 중앙 집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개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BTC나 BTS는 단순히 가수 하나가 떴다 이런 사건사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떴다 이런 사건사가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뭔가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느끼지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혹은 500년, 100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 시대의 이 구조사는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구조사다.
한반도 코리아가 새로운 어떤 세상을, 지구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K 한류, K 뭡니까 방역이라든지 K 스포츠라든지 K 교육이라든지 더 나아가 K 도덕성, K 모랄, K 에틱스까지 가야만이 이런 구조사를 이루겠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앙은행 시스템 혹은 달러라든지 위안화라든지 강대국의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중앙이 뭡니까 해체되고 지방이라기보다는 중앙이 해체되고 변두리가 나름대로 제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블록의 연합 체인의 어떤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BTC와 BTS를 통해서 보는 구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BTC하고 BTS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